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시군의회에서 백희기 수준의 조례 제정이 만연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찾지 않고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농촌 봉사도 하면서 일손 돕기도 할 수 있는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결의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온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밤사이 내린 비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군산이 39.5mm로 가장 많고 완주 37.1mm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후에도 남동 내륙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만 높은 습도로 푹푹 찌는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국회의 일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이 조례 제정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자, 그런데 의회가 만드는 이 조례들 대부분은 베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의원하기 참 쉽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지방자치의 의미까지 깎아내리는 아주 못된 관행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도의원들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달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의 조례를 제목부터 목적, 세부 사항까지 거의 통째로 베꼈습니다. 차이라면 일부 단어가 바뀌거나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2월 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이번엔 전남에서 제정됐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개 조항이 추가된 걸 빼고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베끼기 조례안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발의한 의원만 무려 5명. 하지만 당사자는 불과 석 달 전 제정된 조례 내용은커녕 발의한 사실조차 헷갈려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제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발의자가 아닌데? 지금 발의자로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몇 개 또 읽어보려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이렇게 의원들의 실적으로 포장됐습니다. 일선 시군의회의 조례 베끼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제정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수준입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요. 99% 뭔가 일을 한다고 보여주기에는 하겠고 자기가 아는 건 없고 공부는 하기 싫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베껴 쓰는 거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라북도는 600개가 넘는 조례를 일선 시군별로도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400개가 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당수는 이처럼 베껴진 법안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실정용 베끼기 조례만 난무하는 지방의회. 그 권한과 책임을 내던지고 의미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자,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의회 조례 베끼기가 만연한 가운데 자기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원들이 소송비까지 혈세로 지원해달라는 조례조차 베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차마 따라하기 민망하다며 외면한 법구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우 기자입니다. 각급 기관들이 종무식과 함께 사실상 파장 분위기였던 지난해 12월 31일에 딱 맞춰 전라북도 의회가 소위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비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변호사의 승소 사례금까지 지급해달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소송비 지원 대상은 어떤 업무일까? 회기 중 의정활동이라는 일반적 범주 이외에 말 많은 해외 연수 등 공무여행, 그리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료 의원인 의장이 인정만 한다면
어떤 경우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인정한다? 의장이 법인가요? 이게 있음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도 있는 순기능도 있다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꼭 2달 뒤 전라북도가 이를 그대로 베낍니다. 하지만 이들 두 광역의회를 제외한 어떤 시도에서도 이처럼 의원들의 소송 비용을 보전해주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따라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염치는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원 이기주의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 타당성이나 도민 행복한 삶이라도 권리정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소송이 걸리면 다 지원해 줄 거냐?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조차 베끼기가 만연한 전라북 도의회. 특히 도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헌법 전문에 그 의미를 포함하자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손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농번기를 맞아서 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조군 구이면에 산자락에 조성된 과수원, 4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실은 지금 한창 수확기를 맞았는데 농장주는 그동안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없어서 이 난리. 저 노비 지금 4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합장님한테 사정을 했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확을 거들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매실을 따고 있는 김대환 씨. 일손은 서툴지만 정성껏 한 알 한 알 따다 보니 금세 한 바구니가 채워집니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김 씨는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365를 입력하면 자원봉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손이 필요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찾을 때 그냥 찾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도 1365 사이트에 농협이 올린 자원봉사 모집란을 보고 매실밭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1365를 통해서 왔고요. 이번에 농촌에서 이렇게 일손 도울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활동도 기관을 통해서 단체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또는 친구끼리 인터넷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주옵니다. 대선 공약인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작업 기계 성능 개선과 수출 농기계 품질 고도화에 지난 2년간 2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에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클러스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도내 남부 지역은 연구개발, 북부는 기계 생산, 새만금에서는 기술 실정을 맡는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예산 폭염 밀수가 최대 25일로 작년에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과 환풍기 등 시설 개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여름 46만 마리의 가축이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네, 무용론까지 제기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지역 내 개발 격차도 논란이었는데 혁신도시까지 품은 전주 위주의 개발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2차례 진행됐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능력 검증을 통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과 의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또다시 맞부딪혔습니다. 연임 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자의적 해석으로 도가 협의조차 없이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전인수격으로 청문회를 피하기에 유리한 해석만을 갖고 독단적으로 청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도의회와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자문을 받아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문 대상 확대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임용 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와 좀 더 매끄럽게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도의회와 더욱 소통을 하면서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산 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혁신도시가 다른 시도와 달리 도청과의 거리가 4km 정도로 가까워 전주 위주의 발전이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 밖에 지역 갈등으로 비화된 새만금 수변 도시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 부지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내에서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집단 감염 위험 시설의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2,600여 곳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하고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용객은 개인 QR코드를 생성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이들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줄면서 농촌 관광고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농촌 휴양시설 방문객은 전년 대비 53% 줄고 매출도 55% 감소한 데다 지역 축제까지 전면 취소되는 등 농촌 관광이 침체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촌 신혼여행 명소와 치유 힐링 코스 개발, 농촌에서 한 달 살기, 농촌 여행비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고통을 겪은 익산 장전마을이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익산시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환경 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발병을 초래한 옛 금강농산 내부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인근 저수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전마을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익산시가 추진한 환경 정화가 마무리된 가운데 옛 비료공장 주변 농경지는 코스모스를 심어 친환경 공간으로 바뀝니다.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백서 편찬도 추진합니다. 장전마을 주민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장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과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시민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과 전력 판매 단가를 협의하고 시설 운영과 보수, 금융 조달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소는 수익의 7%를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로 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에서 생산된 마늘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이 예정된 마늘은 총 304톤으로 알이 굵고 단단하며 저장성은 물론 향도 좋아 현지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됩니다. 이번 수출은 부안 천년의 솜씨조합 주도로 성사됐으며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꾸준하게 해외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은 냉난방 설비를 갖추며 자동 개폐기도 설치돼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국악교향곡 2번 꽃심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안군 기획공연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공연됩니다. 피아니스트 이정민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예체능관에서 있습니다. 내장산의 초록 단풍과 음악 선율이 어우러진 힐링 콘서트가 모레 정읍 내장산 천하대장군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한 힘내라 대한민국 콘서트가 모레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운영됩니다. 소설 혼불의 완독을 돕는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사관학교와 전북권 대학 입시 설명회가 오늘 1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전통 풍수 나침반, 고창 윤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일 고창 윤도장 전수교육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의 축구단이 13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전북의 득점 상황을 댓글로 사전에 예측하는 이벤트를 오늘과 내일 SNS에서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온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밤사이 내린 비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3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2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는 21도에서 28도, 장수 20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27도, 부안은 23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질은 종일 쾌청함을 유지하겠습니다.